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치 고용건입니다. 제가 이제 재생 치료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왔죠. 연골이 하나도 없는 퇴행성 관절 말기에는 결국 인공관절을 하는데, 과거에는 한 65세, 60세 했거든요. 그 이유가 수명이 한 80 정도, 좀 80 언저리 정도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공관절 수명이 지금 많이 발달을 해서 좋아졌지만, 그래도 한 길게 20년 정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평생에 한 번 하는 게 좋거든요. 그 이유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결과 좋은 수술이고 말기에는 좋은 수술인데, 문제는 수명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60대나 이럴 때 해버리면은 80대 또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공관절은 처음 수술보다 두 번째 재시한 수술이 어렵고 결과가 안 좋고 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능 한 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의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가능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70 언저리를 해라. 그러면 수명이 한 20년, 25년 봤을 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기관절염 환자들, 관절염 2, 3기, 연골이 조금 남아있든지 아픈 경우에는 이걸 끌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사를 많이 맞았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이런 걸 많이 맞아보잖아요. 근데 이런 주사의 특징은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지 못해요. 또 염증을 많이 가라앉히지 못해요. 그 이유가, 이런 주사의 특징은 물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집어넣으면은 그 주사 주위로 수분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격을 완화시키겠죠. 그래서 약간의 통증 완화 정도,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관절염이 오면은 염증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염증을 확 가라앉지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나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면 중기 관절염 환자의 근본적으로 연골 세포를 활성화해서 더 많은 좋은 연골 성분을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 바로 염증과 싸울 수 있는 좋은 성장인자, 그리고 연골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성장인자들을 찾아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증이 있는데 염증과 싸우는 그런 성장인자가 있으면 그게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이 있어요. 좋은 성장인자가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을 싸울 수 있는 그런 근본적 치료. 주사가 들어가서 연골세포가, 세포가 알죠, 먼저?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잖아요. 거기에 작용을 해서 쭉 들어가서 핵 안에서 연골을 더 강화시키는, 연골도 만드는 그런 좋은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작용들을 많이 연구해 왔어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PRP, 그리고 비맥, 그리고 SBA. PRP는 자기 몸에 있는 피를 한 30씩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농축하는 장비를 농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축을 시키면은 이 중간에 떠 있는 혈소판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핵세포층이 있는데, 이 혈소판을 보통 4배에서 한 6배까지 농축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 혈소판 안에 있는 좋은 성장인자들이 후어나와서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좀 더 근본적인 치료 들어가면서 재생치료의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맥, 골수 흡입 농축물은 피에서 뽑는 게 아니라 뼈에 있는 피를 뽑아내서 농축을 해서 이 PRP와 같은 원리로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퇴행성 암염을 늦춰주는 그런 작용을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SBF, 지방 속에 있는 이런 조직, 혈관들을 농축하는 방법이에요. SBF는 좀 PRP라든지 이 골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런 PRP나 골수에는 중간의 주기세포가 거의 없어요. 골수 같은 경우는 100만 개, 전체 세포에 100만 개 하나 정도밖에 없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의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SBF는 그 농축액 속에 한 7%, 10%, 만약 세포를 우리가 총 1억 개를 뽑으면 그 중에 10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가 중간의 주기세포예요. 그래서 이 중간의 주기세포가 들어가서 좀 더 근본적으로 나쁜 염증과 싸우고, 좀 더 근본적으로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기전들은 다 연구가 돼 있고, 그런 기전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의 주기세포는 특징이 뭐냐면은 연골로 잘 분화하고, 지방으로 잘 분화하고, 그리고
뼈로 잘 분화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지방 기질 혈관물 SBF를 넣으면은 그 안에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 지방줄기 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서 퇴행성 관절을 늦춰준다, 통증 완화시킨다. 그리고 이 SVP는 이런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또 혈소판이라든지 또는 다른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또 혈관세포되고 이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해서 SVF는 이런 골수라든지 PRP와는 조금 다른 기종, 주로 지방 속에 있는 좋은 줄기세포를 이용하고 다른 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통증을 없애서 퇴행성 관절을 늦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 쉬웠죠? 근데 문제는 모든 게 좋은지 알아요. 저도 해보면 좋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데 한 치료를 해보면은 결국은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자분이 문의가 오는데 어떤 문의가 오냐면은 효과 있는 것은 당연히 알잖아요. 얼마입니까를 자꾸 물어봐. 저보러 유튜브 때 비용을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관심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세포를 뽑아가지고 배양하기 위해서는 약값이 필요해요. 배양에. 저희도 어릴 때 음식을 많이 먹어야, 또 고기도 많이 먹고, 나이 먹으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커가는 것처럼, 이 줄기세포도 하나를 떼서 1000개를 만들려면은 1000개까지 가기 위해서 영양분이 들어가야 돼. 그걸 씨앗이라고 그래요. 줄기세포들이 좋아하는 씨앗들이 있어요. 성장하는 씨앗들. 그 씨앗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져요. 한 예로 제가 뽑아왔어요. 타업체 배양 상품 현황이라고 제가 뽑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배양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배양을 해서 주사 치료라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나라를 가죠. 일본은 좀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가지고 일본 가서 최근 대만도 완화가 되고 주사를 맞고 와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저는 정형외과 의사니까 주사를 맞고 싶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지방을 좀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조금 뽑아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연구소에서 세포를 배양을 해요. 이렇게 배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맞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하고 서로 이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양하는 회사하고 일본에 있는 병원, 지정된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환자가 일본으로 가서 그 병원에서 일본 의사한테 주사를 맞는 현실이에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오사카하고 일본, 중국 상하이, 연태, 청도 이런 데가 많이 맞아서 제가 다 가봤어요. 일본 의사가 갖고 온 배양 세포를 무릎에 주사 한번 놓는데, 혈관 놓는데 한 30만 원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10명이 가서 받으시면은 300만 원이잖아요. 상당히 큰 액수죠?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주사를 받다 보니까 배양세포는 혈관으로 받다 보면 잘못하면 이 폐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들이 더 많은 병원들과 더 협력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지금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지방을 뽑아서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가서 맞던데 한 1,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격이 지금 800만 원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지방을 뽑아서 지방 줄기세포를 이렇게까지 배양을 해서 무릎에 한 번 놓는데 800만 원. 근데 이 중간엽 줄기세포 호밍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정맥에다 주사를 놓으면은 돌다가 자연적으로 알아가지고 손상된 장기 조직에 가서 달라붙는다. 이 호밍 이펙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릎 관절만 놓는 것보다는 덩달아서 정맥으로 주사를 놓으면은 이 무릎에 들어가서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도 가라앉히지만 이 돌면서 또 무릎으로 손상된 무릎 조직에 가서 들어가는 호밍 이펙트를 이용해서 효과가 크다 해가지고 보통 무릎 관절에 이력셀 놓고 그 다음에 정맥에 이력셀 놓는 이런 루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1,500만 원 좀 되잖아요.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일본은 좀 자유롭게 배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지방줄기세포가 제가 논문이 많이 썼어요. 저희 갔더니 그 병원 앞에 저 논문을 붙여놓고 저희 가니까 몇 년 지난 얘기지만 영광이다고 저거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SVF 배양하지 않고 지방을 농축에 놓는 게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1회에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한쪽 맞는데. 골수 같은 경우도 저한테 오는 환자가 미국 서부에 있는 대학에서 맞았는데 3회에 5,000만 원. 미국도 배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농축을 하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미국이라든지 하는 이런 장비들, 이 PRP, 이게 미국 피를 농축하는 키트라는 장비예요. 요 장비가 이 키트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죠. 근데 이게 중력을 이용해서 농축률을 높이는, 혈소판 농축률을 5배, 6배 올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게 중력 기술인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게 70만 원 정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트 가격이 미국도 비쌀 거예요. 일본도 이런 장비를 쓰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게 골수 농축하는 건데 이것도 한 80만 원 정도. 이것은 조금 가격이 좀 싸서 한 60만 원 정도. 엄청나죠? 이런 가격 때문에, 이런 장비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그러니까 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약값, 시약 때문에 비싼 거고, 이런 농축하는 것은 농축하는 장비들이 이런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SVF 지방 속에는 저희가 보통 농축하는 게 1억 개 정도 뽑으면은 한 1,000만 개 정도가 줄기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기전이 줄기세포가 있어서 효과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한 9천만 개 세포는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여기는 줄기세포를 1억 개를 배양한 거예요. 효과가 어떨까 하고 다 궁금해 하세요. 다들.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관절염 중기 환자에서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1억 개를 집어넣은 환자분들 한 10명. 그리고 똑같이 관절염 중기에서 배양하지 않고 농축해서 한 전체 세포를 한 3,500만 개, 4,000만 개를 집어넣은 그룹 10명을 비교했더니 똑같다, 결과가. 통증 완화라든지 기능 행복이 똑같다고 해서 굳이 중기 관절염에서는 배양을 할 필요 없다. 이유는 비싸고,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다음 말기 환자, 인공관절을 요구하는 말기 환자에서는 효과가 비슷한데 그래도 말기 때는 농축한 것보다는 배양한 것이 조금 더 낫더라. 중기는 똑같다. 이런 논문 연구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PRP라든지 또는 골수라든지 지방을 이용할 수 있는 적응증은 바로 중기 환자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1억 개를 맞으러 일본 가서 갈 필요 없어요. 효과가 떨어진다면 가실 필요가 있겠지만 중기 관절염 환자에서는 굳이 1억 개까지 줄기세포 넣을 필요가 아니라 SVF 연구를 보면은 전체 세포, 줄기세포가 아니라 전체 세포수를 한 4천만 개만 집어넣으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괜히 배양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업체가 들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가실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좀 리얼하게 비용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